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저는 3년 전 큰아들을 장가 보내고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집 안 간 둘째 딸도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 부족한 거 없이 사랑받고 큰 우리 둘째 딸과는 달리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을 시리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딸보다 더 많이 정성을 쏟았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저의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의 사연을 듣고 과거의 저를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방식은 다 다른 법이고 또 저마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후회하지 않으니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제 나이 정도 되는 주부는 시댁과 좋은 일, 안 좋은 일 참 많은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 결혼 생활 통틀어 시가 식구들 때문에 골치를 썩은 며느리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시어머니 입장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시어머니로서 저의 사연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가족의 아픈 비밀을 한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3년 전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거동만 조금 불편하셨고 정신은 또렷하게 살아계셨죠. 우리 아들 무사히 장성에 자기 밥벌이하고 장가가는 것까지 보시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으니 우리 시어머니는 마음속에 맺힌 건 없을 거라 믿고 있나요? 저와 그다지 사이는 안 좋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람을 미워해봤자 뭐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입니다. 시댁 식구 중 저와의 악연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누이는 저와도 악연이지만 자기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거의 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들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집안에 소동을 일으키더니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기어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시누이입니다. 우리 아들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누이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장례식장에 나타나 가족들 앞에서 뻔뻔한 요구를 하더군요. 나도 우리 엄마 자식이야. 네가 아무리 나를 배척해도 법적으로는 나도 상속권이 있어.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장례식 동안 얘기 끝내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과 시동생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뭐? 누나, 너 우리랑 연락 안 하고 산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엄마 재산을 욕심내는 거야? 누나가 엄마 아프실 때 한 번이라도 얼굴 비춘 적 있어? 아님 병원이라도 와본 적 있냐? 전화 한 통해서 걱정이라도 했느냐고? 왜 없어? 내가 못 온 이유가 뭔데? 너랑 울기가 나보면 불편할까봐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야. 나는 엄마랑 따로 연락은 하고 살았어. 이거 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 여기서 내쫓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내가 참는 거야. 제발 양심 좀 있어라. 누나가 사람이라면 조용히 엄마 장례만 참석하고 사라지는 게 맞아. 돌아가시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랑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맞고, 사과라면 지난번에 했던 걸로 아는데 내가 뭐 평생 너랑 올케한테 숙제라도 해야 하냐? 어차피 자식도 보고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잖아. 온 가족들이 착잡해하고 있는 와중에 신호만은 자기 엄마 장례식임에도 계속 본인 주장만 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올케한테는 할 말이 없는 게 맞아. 그래도 이건 별개 문제지. 나도 긴 말하기 싫은 사람이야.
깔끔하게 정리해서 엄마가 내 앞으로 남긴 내 몫은 정리해줘. 누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난리를 치고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누나 자식을 정말 위한다면 나 같으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은 우리 현수한테 줄 것 같아. 누나는 도대체 속죄라는 걸 몰라? 됐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장례 끝나는 대로 당장 정리해줘. 그럼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 어머니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해도 남길 재산이 있다면 주고 싶었는지 많지 않은 재산 중에서도 시골에 있는 땅과 시골집은 신우에게 남기라고 유언을 하셨다더라고요.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은 거라 저는 욕심도 나지 않았지만 우리 남편은 그곳조차 받아갈 자격 없는 년이라며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 우리 아들 결혼할 때 큰 사건을 계기로 신우이와 전연을 맞먹은 후였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우이 말대로 정리를 해줬음에도 가족들에게 얻어먹을 콩고물을 바라며 질척거리던 신우이 때문에 한동안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장례 마치고 나서 형제간의 정리가 끝나고 보니 뭐랄까요? 지나온 세월이 허무하기도 하고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몰려오면서 몇 날 며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지만 녹록지 않았던 과거 얘기를 하자면 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가 말씀을 드려야 할 듯 싶어요. 세월이 참 빨라서 기억은 어제의 마냥 생생한데 벌써 25년이 훌쩍 지난 일이네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무렵 저는 시어머니와 시댁과 분가를 위해 남편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월급이 적었어요. 지금은 승진도 하고 근무 연수가 차서 먹고 살만하지만 말단 공무원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저 시집갈 때 보태주시지 못하고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25 어린 나이에 모은 돈이 뭐가 많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라 둘 다 기반이 없다 보니 그나마 형편이 나은 어머니가 같이 살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둘이 신혼살림 꾸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되니 어린 마음에 합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재고 따질 겨를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저 시집 왔을 때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었어요. 시집간 누나는 저 밑에 동네인 부산에서 사는 바람에 집에도 자주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시동생은 아직 20대 초반이라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시어머니 집에서 저와 남편, 시동생, 그리고 시부모님 이렇게 대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는 양반은 아니셨고 그냥 딱 예전에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시어머니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고 저를 부려먹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때로는 친정에서 배워온 거 없다며 타박도 하셨죠. 예, 너는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워온 게냐? 대체 빨래 개는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겠어? 밥하는 것부터 모든 내 손이 안 가게 하면 안 되는 거니? 대체 언제쯤 시어미가 잔소리할 일이 없게 만들래? 친정 부모님들이 저를 귀하게만 키우셨는데 그럼 어째요 어머니. 엄마가 시집가서 할 일이니까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저 일 안 시키셨거든요. 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배우면 되죠. 저는 궁주팔자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댁살이 할 줄은 알았나요? 어이구, 말이라 못하면. 저도 듣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라 어머니 말에 때로는 천연덕스럽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시댁살이라는 건 마음의 병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당신도 그렇게 사셨으니 당연하다 생각하신 거죠.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을 어머니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하면서 시부모님 식사 챙겨드리고 시동생 용돈 챙겨주고 명절에 허리 부러질 듯 일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사이는 좋았던 것이 남편이 저 힘들까봐 늘 집에 오면 어머니 능을 비해 저를 신경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른 돈 모아서 첫 아기 낳기 전에는 분가하자며 둘이 의기투합했었죠. 여보, 우리 집에서 사는 거 많이 불편하지? 내가 능력도 없는데 당신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합가하자고 한 거 미안해. 대신 나 허튼 짓 안 하고 버는 돈은 전부 당신 갖다 줄게. 열심히 모아서 빨리 분가하자.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열심히 모은 덕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시절이라 남편이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이 집을 해온들 혼수를 제대로 해갈 만큼 돈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뭐라 싫은 소리 할 입장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주는 남편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당시는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전세자금도 둘이 2년 정도만 모으면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표한 시간은 딱 2년 정도였습니다. 끝이 보이는 힘듦은 견딜 수 있으니 저도 어머니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도 참고 견뎠죠. 그런데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둘이 열심히 모아서 남편 직장과 제 직장이 가까운 곳에 적당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던 때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우리 부부 일은 아니었고 시집간 시누이 때문이었는데요.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던 시누이가 자꾸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눈퉁이가 밤타기가 된 채 친정인 우리 시댁에 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근 2주일을 지내다가 시누이 남편이 데리러 와서 도로 내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 남편이 어머니 댁에 와서 얼핏 듣기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듯 했어요. 자네 대체 우리 정희를 왜 때린 건가? 애가 보는 앞에서 싸움은 쓰나? 싸우더라도 말로 해야지. 애 보는 앞에서 마누라 얼굴을 이진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 예. 장모님, 일단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 사과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정엄마 성격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남자가 오죽하면 여자를 때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님한테는 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번 이러니 제가 점점 차가에 오기가 싫어져요. 이 사람아, 그럼 싸울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또 뭔가? 저번에는 여자 문제로 싸우더니 이번에도 그래? 그러자 시누이가 고자질하기를 이번에는 남편이 돈으로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저는 어쩐지 듣고 있기가 민망해 방에서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어머니는 자기 딸 얼굴에 상처낸 사위가 당연히 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위를 앉혀놓고 혼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 시누이 남편도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시누이를 때린 게 마치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누 남편이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 댁을 몇 번 오가더니만 나중에는 드디어 사달이 나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진보다리를 싸들고 시누이가 아이랑 올라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누도 참 대책이 없는 게 어머니에게 말도 없이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요.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 인간이 내 새끼는 내가 데려가라잖아. 얘는 결혼하면 내가 키울 거니까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 돈 모아서 정우랑 나갈 때까지만 도와줘요. 대책 없이 이혼부터 하면 어떻게 하니? 애 키울 돈은 있어야지. 최서방이 양육비는 준대? 그래도 니들 애 낳고 산 게 5년이 넘었으면 그동안 모은 돈은 나눠서 위자료라도 받고 나와야 할 거 아니냐. 몰라. 그 인간이 그나마 있던 전세 보증금도 다 빼먹고 없어.
애 양육비 받는 것도 감지덕지 하라잖아.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뭔가 신우의 남편이 잘못을 한 듯 보였는데요. 신우도 성깔이 만만치 않아 아마 둘이 계속 부딪히며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까지 있으니 참고 살라고 어머니가 말려도 봤지만 신우이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신우 아이가 그때 막 3돌이 지났을 때인데 조카 아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른들이 문제지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누가 키우든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죠. 하지만 신우이는 제 기준에서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왔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노력도 해야 하고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악자까지 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의 매일 아이를 시모에게 팽개쳐 놓고 뭘 하는지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나랑 싸울 때도 많았어요.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데 애를 맡겨놓고 밖으로 나돌기만 하니 남편은 누나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참 지저분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신우이는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집에 도저히 우리 부부가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 우리는 분가 시기를 조금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침엔 늦음하게 일어나 점심이 다 된 시간에 나가 매번 새벽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제가 조카인 정우를 돌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신우이가 일을 하겠다고 나가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보고 저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조카를 먹이고 씻기고 재웠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저도 조카에게 정이 들더라고요. 어린 것이 눈치가 어찌나 빤한지 자기가 부모 사이에서 천덕꾸러기였다는 걸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가 분가할 때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외삼촌이랑 외숙모 따라가겠다고 난리치는 걸 시어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분가한 이후에는 제가 정우를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재우기도 했고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면 제가 돌봐주기도 했네요. 저는 신우이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어찌 살 생각인지 물어볼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우가 막 어린이집에 입학했을 때니 5살이 되었을 때인 것 같네요.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에게 급한 일이라며 의논을 하자고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무슨 영문인가 싶어 시댁에 갔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다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큰일 났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글쎄 신우이가 아이만 두고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글쎄 인연이 기어이 자기 살겠다고 집을 나갔는가 봐. 며칠 전에 차고침을 어디로 빼돌리나 했어. 새벽같이 나가길래 방에 들어가 봤더니만 애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 통장이랑 돈 조금 놔두고 글쎄 집을 나갔지 뭐냐. 네? 갈 곳이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누나 혹시 만나는 남자라도 있었어요? 그런 것 같긴 했어. 전화해보니 정우 잘 부탁한다면서 자기 외국 나가서 살 거라고 찾지 말란다. 아유 이 못된 년. 지 새끼도 나 몰라라고 남자랑 살겠다고 새벽에 도망을 쳐? 우리 정우가 불쌍해서 업좀 주우냐. 어머니는 정우를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딱히 조카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도 했고 당연히 그 상황이라면 할머니가 돌보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 정우 당분간 저희 집에 놔둘까요? 일단 지금은 정우도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애한테 잘 설명도 해야 할 거고 챙겨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죠. 어머니는 약도 드셔야 하고 몸도 아픈데 정우까지 어찌 돌보겠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정우는 제가 데려가서 돌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말은 당분간이었지만 사실 저는 정우를 그때부터 아들처럼 키우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럴 거 없다. 너는 애도 없는데 조카를 데려다가 봐준다니? 절대 안 될 말이지. 그냥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키울 테니까 너야말로 신경 쓰지 말아라.
저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 가족이랬지만 내 아이도 아닌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 몰라라 하면 시어머니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놈의 정이 뭔지. 저도 조카아이에게 정이 들어버려 아이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당분간이라며 데리고 왔던 조카를 키우겠다고 정식으로 말하자 남편이 오히려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우 우리 양자로 드리자. 형제들 자식은 이런 식으로도 입양하는 경우 많대. 나 정우 잘 키우고 싶어. 어머니 아프신데 정우를 어머니 댁에 던져두고 나 몰래라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 이건 당신한테 못할 짓이야. 나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님 얼굴 볼 자신 없다. 당신이 왜 짐이란 짐을 다 지려고 해? 정우가 안 됐지만 그냥 애 아빠한테 보내버려도 되는 문제야. 애를 낳아놓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야? 그러지 마. 정우가 어려도 귀가 트여서 어른들 말 다 알아들어. 나도 쉬운 결정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정말 정우를 친아빠한테 보내면 그 사람도 당신 누나처럼 다른 사람 만나 살고 있을 텐데 애 눈칫밥 먹일 거야? 당신이 삼촌이잖아. 정우 우리가 키우자. 정말 보란듯이 잘 키우자. 다행히 정우가 성격도 순하고 너무 총명해.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키우면 어찌 되겠어. 난 그 꼴 못 봐. 이미 나랑 정이 들어버려서 이제는 내가 못 보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우리 부부는 정우를 정식으로 양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저의 아들로 해놓고 진심으로 우리 정우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당연히 저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었으니 조카 아이를 맡아 키우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사실 조카가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이도 눈칫밥으로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다 아는 듯 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기보다 왜 외삼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아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줬습니다. 조카는 다행히 우리 부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집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우와 8살 차이 나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식을 낳으면 혹시 조카가 미워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내 새끼를 낳고 보니 정우가 더 애틋하고 예뻤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똘똘한 아이를 어찌 부모가 돼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지 연락 끊겨버린 신우가 너무 미울 정도로요. 정우는 저를 자연스레 엄마라고 불렀고 동생도 정말 예뻐했어요. 똑똑하기는 어찌나 똑똑한지 제가 교육열이 좀 극성스러울 정도로 높은 편이었는데 엄마 욕심이라고 해도 저는 우리 부부 힘 닿는 한 하고 싶다는 공부는 다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너무나 똑똑했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주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혹시나 방황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춘기가 있긴 했지만 그 시기에 정우는 반항보다는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정우 친모인 신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정우 엄마는 정말 어찌 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저리 잘 큰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정말 자기 자식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었을까요? 글쎄다. 어미가 자식 떼어놓고 마음 편히 살겠니? 그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은 하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시어머니에게 간혹 물어봐도 어머니는 신우 얘기만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에 눈물바람이었죠. 그래도 늘 제가 정우를 너무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우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본인도 청소년기에 생각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공부를 손에서 놓는가 싶은 시기가 있었는데
저랑 남편이 잔소리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차분히 잘하는가 싶더니 고3 때는 정말 저도 힘들었지만 정우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수능 때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 아이가 합격 발표 나고 저를 엄마하면서 안아주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울 때 겪었던 힘든 일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엄마 덕분이에요. 저 믿고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이 말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집 데려갈 때 5살 배기 어린 정우 얼굴이 떠오르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정우는 남편의 조카가 아니라 늘 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어요. 대학 1년을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는데 외교관이 되고 싶다며 외모고시를 준비하는가 싶었지만 나중에 다시 진로를 바꿔 로스쿨로 진학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로스쿨 리트 시험도 고득점을 취득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더니만 결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이야기인데요. 조카지만 훈훈하게 잘 키워낸 아들을 장가보내고 화목하게 살게 될 줄 알았던 저의 삶은 한 번 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우리 딸은 대학교를 졸업한 취준생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50대 아줌마가 되었네요. 아들은 30살이 되었는데요. 이 녀석이 글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입사한 로펌에서 아주 참한 생식감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아들이 결혼한다니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비 신부 얼굴을 한번 보자 했는데 보자마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신부감을 우리 아들이 잘 고른 겁니다. 너무 예쁘고 참하고 예의 바르고 그냥 보자마자 내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80이 넘은 나이에 정정한 편이셨지만 손주가 장가간다는 말에 눈물까지 보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 참석할 만한 기력은 없으셔서 결혼식에만 참석하시기로 했어요. 정우는 할머니를 참 좋아했는데 자기가 일찍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할머니에게 장가가는 것도 보여드리고 증손주까지 안겨드리고 싶어서라는 말을 기특하게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아들이 참 기특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에게 모아달라고 저에게 용돈 빼고 월급을 다 줬었는데 우리 부부가 돈을 보태 집을 하나 해주기로 했고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전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귀도 조금 어두우신 양반이 우리 상견례하는 장소를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정우엄이야, 상견례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니? 내가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누가 좀 알아봐 달라고서 말이야. 그냥 식당 이름만 알려주면 된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에요. 어머니도 몇 번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누가 상견례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아니, 그건 아니고 누가 좀 궁금해하길래 물어본다. 아무튼 알았다. 결혼 논의 잘하고 날 잡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넘어갔는데 무심코 어머니에게 알려준 상견례 장소로 인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말았네요. 상견례 날 양가 가족이 모여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자리인데 얼마나 말을 조심함이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아이들 결혼을 양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성했고 뭐 하나 걸릴 것이 없이 결혼에 대한 논의를 다 마쳤죠. 그리고 조금은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와인도 한 잔씩 가볍게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상견례하고 있는 우리 룸의 문이 열리더니만 웬 화려하게 치장한 아줌마가 들어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방을 잘못 찾아왔으니 나가시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너무 놀란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긴 어찌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지금 중요한 모임하고 있으니까 양심 있다면 돌아가. 아마 사돈댁 가족들이 있으니 최대한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돈댁 가족들은 이미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다시 그 여자 얼굴을 보고 나서야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25년 전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남자랑 외국 나가 살겠다던 신우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우리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갑자기 우리 아들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만 눈물을 짜며 이러더군요. 정우야, 이게 얼마만이니? 엄마야, 네 엄마. 너 내가 친엄마인 건 알고 있지? 결혼한다는 소식은 네 할머니한테 들었다. 근데 마침 오늘 상견례를 한다길래 내가 장소를 템으로서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왔어. 너 아주 잘 컸더라. 변호사 돼서 유명한 로펌 들어갔다며? 내가 아들 하나는 잘났지. 누구 아들인데? 네? 엄마요? 저 낳아준 엄마라는 거죠? 그래, 이 녀석아. 너는 아무리 어렸다지만 정말 너 낳아준 엄마도 못 알아보는 거냐? 아들은 당황한 저와 달리 오히려 표정이 냉담해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저를 보더니만 신우이가 이러더군요. 옳게 우리 아들 맡아서 길러주고 이렇게 장가까지 보내주는 거 참 고마워. 내가 옳게 착한 건 인정한다. 근데 여기까지야. 그동안 내가 우리 아들 소식 들으면서도 옳게 앞에 안 나선 건 다 아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해서였어. 근데 이제 장가까지 가는 마당에 내가 숨어지는 이유가 없지? 그러더니만 우리 가족보다 더 당황한 사돈댁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사돈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아들 정우가 사실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진짜 엄마예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우리 아들 어릴 때 올케한테 맡겼죠. 제가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살았지만 아들 결혼하는데 친엄마가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오늘부터 모든 결혼 논의는 저랑 하시면 됩니다. 사돈댁에서는 우리 아들이 사실 제 조카라는 건 모르고 있었으니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미 상견례는 망쳤고 수습을 일단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분이 우리 정우 친모는 맞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사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사돈댁에서도 우리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더군요. 보아하니 사돈의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정우는 이미 우리 사위인걸요. 우리 가족이 자리를 비켜드려야 얘기가 끝날 듯 싶네요. 자리 비켜드릴 테니 나중에 시간을 한 번 더 잡고 가볍게 식사 한번 하시지요. 사돈네 식구들은 애써 담담한 척하며 우리 신우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남편은 사돈네 가족이 나가자마자 신우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누나 여긴 왜 와? 미쳤어? 느닷없이 나타나서 뭐? 아들? 우리 정우가 그동안 뭐 하면서 어떻게 컸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잖아. 네가 몰랐겠지만 나도 엄마 통해서 정우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어. 아무렴 내가 정우를 그렇게 놔두고 갔어도 궁금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정우야, 너 엄마 기억나지? 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가 다 알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았어? 네가 아무리 외삼촌이랑 숙모를 부모라 생각하고 컸어도 아마 속은 힘들었을 거다. 엄마가 다 알아.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신우이 앞으로 오더니만 갑자기 신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지켜보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친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생각했죠. 아들은 자기 엄마를 끌어안더니만 갑자기 오열하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다 기억해요. 엄마 얼굴도 기억하고 나 놔두고 도망간 날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 안고 울던 것도 기억나요. 엄마, 저 어린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 엄마 때문에 보란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었다고요. 대체 왜 나 버리고 간 거예요? 엄마는 아들보다 엄마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언젠가 엄마 만나면 꼭 사과받고 싶었던 거 아냐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티 안 내고 힘들어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들이 친모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신우이도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무리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해도 자기 핏줄은 당기는 법이니 신우도 그 세월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겠죠. 그래 정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너 상견례 한다길래 온 거 아니겠니? 진짜 잘 왔다 싶구나. 앞으로는 나랑 결혼 상의하자. 너 결혼할 여자분이 집안도 좋아 보이던데 나한테도 날짜만 인사시키려고 우리 차근차근 그동안 못했던 거 하자꾸나. 나도 변호사 된 아들 독도 보고 주변에 자랑도 좀 해야겠구나. 그런데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있던 아들이 눈물을 멈추더니만 몸을 떼어내고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근데요, 제 덕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자 울다 말고 황당한 얼굴이 된 신우이가 아들에게 묻더군요. 뭐야? 아들 덕 볼 생각하지 말라니. 내가 아들 덕 안 보면 누구 덕을 보니? 엄마가 왜 효도를 바라요? 제가 변호사 된 건 나 키워준 외숙모 덕이지 엄마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저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준 건 우리 숙모예요. 고3 때 매일같이 저 새벽에 깨워주고 같이 잠도 깨주고 아침밥 해주신 우리 숙모라고요. 아니, 숙모가 아니고 우리 엄마죠. 나한테는 친엄마 아무 의미 없어진 지 오래고 다만 엄마한테 언젠가는 이렇게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저는 아들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굳이 신우를 쫓아내지 않고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놔두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소해야 할 감정이라고 우리 부부 둘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아들 말을 듣는 순간 낯빛을 바꾸더라고요. 아들이 엉엉 울 때만 해도 자기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덕볼 생각하지 말라는 아들 말에 신우는 금방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야? 정우야,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다니? 아무리 20년 넘게 세월이 흘렀어도 천류는 끊을 수 없는 법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지. 내가 너 낳아준 엄마라는 거 잊지 말어.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부모 역할이 뭔가요? 낳아놓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키워내는 게 부모예요. 근데 엄마가 대체 뭘 했다고 큰소리 쳐요? 제가 아까 운 건 원망의 눈물이에요. 나는 엄마한테 사과받았으니 저는 그동안 감춰뒀던 원망은 푸른 셈이네요. 내 진짜 엄마는 우리 엄마 하나뿐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신우이는 황당하다는 듯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럼 혼자 된 이 엄마를 그냥 모른 척하고 살겠다 이거니? 엄마가 그동안 어찌 산 줄 알아? 어떻게든 너랑 같이 살아보려고 외국 나가 살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사는 게 뜻대로 안 돼서 또 이혼까지 하고 가진 것 없이 들어왔다만 다 너를 생각해서 그동안 조용히 지낸 거 너는 알아야지. 엄마, 제발 그만둬요. 엄마가 나랑 살고 싶어서 뭘 했는데요. 전화한테 한 적 없고 나무랄 했으면서 저 잘 되니까 효도받고 싶어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요? 미안한데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동안 혼자 잘 산 것처럼 엄마 삶을 사시라고요. 내가 효도할 진짜 엄마는 여기 우리 엄마니까요. 아들이 그러니 신우이는 할 말이 더 없는 듯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니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신우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누나 당장 나가. 오늘 상견례 누나가 망치는 바람에 우리가 사돈 댁에 설명할 일이 걱정이다. 정말 자식 생각했으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정우 말이 맞아. 누나 그동안 혼자 잘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우리 정우 잘 사는데 들쑤시지 마. 우리 집사람이 정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줄 알아? 그거 알면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자기 동생과 아들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그만하겠지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신우이는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꺼운 사람이었습니다. 올케, 우리 정우 키워준 건 고맙지만 올케도 딸이 있어서 알 거야. 아무렴 조카가 내 새끼보다 예쁠까? 올케가 고생한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정우한테 엄마야. 친엄마라고. 내가 이렇게 눈뜨고 있는 앞에서 정우가 올케다라 엄마라고 하는 꼴을 못 보겠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그럼 지금 와서 엄마 대접 받고 싶은 이유가 뭔데요? 아들 잘 되니까 그 효도가 나한테 오는 게 싫은 거잖아요. 어쩐지 어제 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를 자꾸 물어보시더라니. 가뜩이나 기억력도 흐린 양반을 뭐라고 꼬드겨서 오늘 이렇게 남의 중대사를 망쳐요. 정우 친엄마라고 해도 나는 우리 정우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들 말대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아들 도와주는 겁니다. 신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고 나서 우리 가족은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사돈댁에는 우리 아들이 직접 가서 어릴 적 사연을 설명했어요. 사돈댁도 정말 대인배인 것이 그런 와중에 정우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이라면서 우리를 존경스럽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신우이와 단판을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들 결혼식까지 찾아와 난리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석 달 뒤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딱 몇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 없던 신우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나 사연 초반에 말고 좀 자기 몫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또 한 번 가족들에게 빅뉴스를 선사하는 신우이었죠. 어쨌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신우 말을 믿고 남편은 어머니 장례 후 어머니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정말로 2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길래 죽었다는 소식 말고는 들을 일이 없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신우가 어머니 땅과 집을 처분한 돈을 대부분 사기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쩜 나이 환갑이 다 되어서까지 신우이는 집안의 암적인 존재인 걸까요? 남편에게 돈 때문에 종종 연락을 한다는데 그때마다 우리 남편이 아마 매몰차게 대했을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죽어야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바라건대 자기 뭐가 나는 제대로 건사하길 바랄 뿐이네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정말 잘합니다. 장가가고 나더니 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지 여동생도 잘 챙기고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도 살갑게 챙겨주네요. 저도 우리 정우 키우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효도를 받는구나 하며 삽니다. 제가 조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봤고 저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혹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부모가 자식 키운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돌려받기 바라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일에는 정답이 없는 듯 합니다. 제가 설사 정우를 맡아 기르지 않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아들 잘 걷어 키운 칭찬을 받고자 사연 보낸 건 아니고요. 그저 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심각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길 바라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파란만장한 파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문턱을 앞두고 예비시모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기념삼아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대학 시절부터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바쁜 삶을 보내고 있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빠르게 결혼 계획을 세우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 어서 와요.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작은 아들 먼저 결혼시키고 큰 아들 언제 결혼하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지 뭐야. 예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환대해 주셨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다 차리신 거예요? 저 가리는 거 없어서 아무거나 잘 먹는데 괜히 고생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엔 아무거나라니. 장차 우리 집안 맏며느리 될 텐데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신경 좀 썼어. 얘, 아직 준비 안 됐니? 네 예비 형님 배고플 텐데 서두르지 않고 뭐해? 네, 어머니, 다 됐어요. 잠시만요. 하여간 분도 서네. 아이, 우리 큰 며느리가 배고플 텐데 큰일 났네. 미안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줘. 제가 원래 전이 빠릿빠릿하지 못해. 꼭두 새벽부터 시장 보내서 음식 준비시켰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다. 그래도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그나마 음식 솜씨 좋아서 쟤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있다니까. 참, 아들 방 궁금하지? 다 준비될 동안 집 구경 좀 시켜줄게. 연애 기간 중간에 몇 번 예비 시모를 뵌 적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 날 처음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다정다감하게 웃으며 너그러워 보였는데 예비 동서에게 한껏 날 서서 날카롭게 굴더군요. 보는 제가 다 민망했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예비 서방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온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예비 시모의 손에 이끌려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는 예비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음식 준비 다 됐어요. 너는 인사로 온 손님 배고프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귀한 맏며느리 굶겨 죽일 작정이야? 별 볼 일 없는 네가 그나마 잘하는 게 요리라는 거지만 시간을 지켜야지. 앞으로 네 형님들 텐데 미안하지도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새벽부터 장보고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가질 수도 많고 죄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라 빨리 못했네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아, 뭐하고 있어. 빨리 네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대충 보기에도 가짓수가 많던데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닌데 굳이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나, 이렇게 착하고 마음 넓은 것 좀 봐. 역시 우리 예비 며느리는 수준이 높다니까. 넌 아주 형님 복 제대로 타고났나 보다. 이런 형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앞으로 네 형님 될 분이니 예의 바르게 깍듯이 모셔라. 자, 그럼 가서 식사할까? 예비 시모는 저를 데리고 주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고개 숙여 풀 주고 가는 예비 동서를 보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암울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요리하느라 지쳤는지 손에 상처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 상처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예비 시모의 말에 다들 식탁 앞으로 모였고 모두 다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예비 동서는 앉지 않고 주방에서 우를 보며 덩그러니 서 있더군요. 아무도 그런 예비 동서를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같이 식사하자며 불렀어요. 왜 앉지 않고 서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요. 아, 괜찮아. 쟤는 우리랑 같이 식사 안 한다. 배고플 텐데 뭐하러 쟤를 신경 써? 괴념치 말고 어서 식사하렴. 네? 같이 식사를 안 한다고요? 아니, 왜? 당연히 같이 식사 못하지. 먹다가 부족한 반찬 있으면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하니? 그리고 수준이 맞아야 겸상도 하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집안 최초의 고졸 출신이란다. 배운 게 없어서 어디 내놓기도 뭐하지 뭐. 내가 어쩌다 저렇게 무식한 걸 며느리로 얻었나 몰라.
저는 나중에 혼자 먹어도 되니까 그만 신경 쓰고 우리 예비 의사 며느님은 어서 식사하세요. 예비 시부의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나요? 더군다나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식사 안 한다니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을 서서 멀뚱히 보고 있는 예비 동서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시모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예비 동서가 신경 쓰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를 제외한 모든 식구는 서 있는 예비 동서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먹더군요.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내니 어서 과일 내으라며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딱 보면 몰라? 식사 다 먹어갈 즈음이면 알아서 과일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누가 너더러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으라든? 거기 서 있는 이유가 뭔데? 필요한 거 챙기라고 세우던 거 아니냐고. 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내가 다 일일이 말하는 것도 입 아프다. 정말 어차피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아유 꼴 보기 싫어. 정리는 나중에 하고 얼른 과일부터 내와. 예비 시모는 식사 내내 서 있던 예비 동서에게 미리 과일 준비 안 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비 동서에게 말도 안 되는 꾸지람을 하니 당황스러운 건 저였어요. 결혼 이야기는 화기애애하게 잘 나눴지만 동서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얘기했죠. 날 손님으로 극진히 대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동서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동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더군다나 식사하는 내내 서 있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어머니 예비 동서한테 원래 그러셔? 평소에는 안 그러시지? 우리 엄마? 평소에도 그러는데? 뭐? 그럼 평소에도 가족들 식사할 때 예비 동서는 서 있는단 말이야? 조수씨 시집은 첫날부터 그랬어. 세상에. 그럼 자기랑 예비 서방님은 그게 괜찮다는 거야? 어머님은 그러신다 쳐도 둘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야지. 서방님은 본인 아내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에이 피곤하게 뭐하러. 나랑 동생은 집안일 잘 신경 안 써. 엄마가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자기도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넘겨. 어차피 자기는 병원 다니느라 집안일 거둘 것도 아니고 우린 따로 나가 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걸 어떻게 신경 안 써? 정말 자기하고 서방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어머님이 예비 동서한테 하는 행동을 봐놓고도 이러는 거야?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지만 그래도 자기 재수 씨한테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뭐 남들도 다 이러고 살지 않아? 엄마가 재수 씨한테 이런다고 나한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동생 결혼 반대하셨어. 동생이 바락바락 대들고 우겨서 겨우 한 결혼인데 재수 씨가 예뻐 보일 리 없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식구 됐으면 며느리로서 대접해 주셔야지. 무슨 집안 종도 아니고 너무하시는 것 같아. 보는 내가 다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좀 나서서 신경 써줘. 어머님이 반대한 결혼이었다고 해도 자기까지 나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 알겠어. 제가 뭐라고 타박하자 남자친구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동서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학벌로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속상하더군요. 외모도 참 곱고 예쁘게 생겼던데 젊은 나이에 웃음기 없는 얼굴로 서 있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저라도 나서서 도와주고 잘해줘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시모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병원 일로 바쁠 텐데 뭐하러 왔니? 나한테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당연히 축하드리러 와야죠. 다행히 마침 오늘 비번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들고 말고 누구 안목인데. 나한테는 우리 맏며느리가 큰 선물이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 맏며느리도 왔는데 음식이 이게 뭐야? 예, 음식 준비 좀 더 해야겠다. 냉장고에 전복이랑 고기 재워놓은 거 다 꺼내서 준비해라.
네 형님 먹을 거니까 아끼지 말고. 네, 어머니. 준비할 게 많아 보이는데 저도 같이 도울게요. 아니, 사람 고치는 귀한 손으로 무슨 요리야. 그러건 제가 하면 되니까 우리 새아기는 나랑 앉아서 편히 쉬자꾸나. 쟤는 우리 새아기처럼 배운 것 없는 고졸이라 편하게 막대해도 돼. 그래도요.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같이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제 손보다 예비동서 손맛이 더 좋겠지만 열심히 거들어 볼게요. 예비 시모는 뭐하러 주방에 들어가냐며 저를 굽고 말렸지만 저는 음식도 해봐야 는다며 너스레를 떨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동서와 나란히 서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동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음식만 하더군요.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깨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곧 한 식구 될 텐데 편하게 동서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네, 그럼요. 편히 부르세요. 전부터 느낀 건데 동서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난 요리할 줄 몰라서 큰일인데 기회되면 동서한테 좀 배워야겠다. 잘하기는요 뭘. 저보다 똑똑하시고 훌륭하신데 요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죠.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좋잖아요. 동서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있으면 말해요.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게요. 손이 야무진 거 봐서 동서는 뭐든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동안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풀이 확 죽어서 자존감이 한껏 낮아진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같은 여자로서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레 예비 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결혼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들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집살이 당하니 많이 힘들죠? 솔직히 나 그때 조금 놀랐거든요. 식사할 때 서 있게 하시는 거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연하다는 듯이 체념한 동서 표정이 계속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 생각까지 해주시고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뭐 적응돼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그건 그냥 넘길 게 아니죠.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실 권리는 없어요. 저는 못 배우고 무식하잖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반대하신 거예요. 잘난 집안도 아니고 고졸에 가방 끈 짧은 며느리 창피하다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실 만도 하죠. 저에 비해 남편은 집도 잘 살고 학력도 좋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요? 서방님은 서방님이고 동서는 동서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겨우 집안과 학벌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꾸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괜한 말로 꼰대짓 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난 동서가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받아들이지 말고 아닌 것 아니라고 표현해봐요. 동서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알겠죠?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히 말하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도울게요. 예비 동서는 제 말을 듣고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니 금세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서둘러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어요. 남편도 안 해준 말을 들으니 기분 참 이상하네요.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고. 세상에, 남편이 더 챙겨줘야지. 서방님 정말 안 되겠네. 이런 남자 뭐 좋다고 결혼했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결혼 안 해주면 막 죽는다고 난리치니까 바보같이 떠밀리듯 결혼한 거 있죠? 저는 동서랑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짧게 나누며 전보다 아주 친해졌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관계를 발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네?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재미있어서요. 어머니 시작하시죠. 제가 서툴러서 준비가 늦어지네요. 서둘러 마무리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재미있게 음식 준비하는 건 좋은데 쟤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렴.
아무리 한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해도 수준이 다르잖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 네? 아니, 뭐가 보기 안 좋을까요? 동서 형님지간에 사이 좋으면 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준 운운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저랑 동서랑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사람이고 여자고 이 집 며느리고요. 왜 굳이 나누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정말 모르겠니? 아니, 의사식이나 되면서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하면 어째? 세학이랑 쟤랑 같은 동급은 아니지. 너는 배운 거 많고 똑똑한 의사인 반면에 쟤는 배운 거 없는 무식한 고졸이잖니. 할 줄 아는 거라곤 이 집안 뒤치다거리나 할 줄 아는데 그게 너랑 같겠어? 그리고 아무리 내 생일이라고 해도 네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쟤를 왜 이 집에 들였는데? 며느리 김 가정부로 쓰려고 들인 거야. 근데 왜 네가 쟤랑 같이 말 섞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니? 다음부턴 쟤 혼자 충분하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 대강 마무리하고 얼른 나오렴. 사람 면전을 대고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는 예비 시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이내 몸을 돌려 음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시모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동서의 눈치를 보며 마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서를 제외한 모든 식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웃으며 식사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동서 이야기를 나누다 작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재수 씨한테 신경 쓰는 거야? 자기랑은 상관없잖아. 엄마가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한테 그러는 건데 왜 자기가 난리야? 혹시 같은 여자라서 그래? 동성으로서 나오는 측은지심인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동성이니까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눈 없어? 나랑 같이 보고 들었잖아. 아니, 그 전에 나보다 더 많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야. 그 상황들이 정상적이었니? 동성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뭐 느끼는 게 없냐고. 난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러시는 거 너무 놀랐어. 그런데 자기랑 서방님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 그게 더 소름 끼쳐. 자기가 어머님보다 나빠. 어머님처럼 말로 폭행하는 게 아니더라도 방관하는 게 더 나쁘다고. 오늘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나 먼저 가볼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듯 황당해하는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에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를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대단히 착각했구나라고 생각됐습니다. 더 말해봤자